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8일 최병욱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선고는 8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지난 7월 26일에 어제 그저께죠. 재판부에다가 그러니까 선고를 앞뒀으니까 사실상 재판은 끝난 겁니다. 재판부에다가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 의견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2심 선고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의견서를 낸 것이 딸 친구의 진술이 달라졌다. 왜냐면 조국 전 장관 그 1심 재판이죠. 정경심 교수는 1심 재판이 끝났고 2심 재판도 다 마무리됐고 이제 8월 11일 날 선고만 남겨놓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이 문제에 관해서 1심 재판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그 1심 재판에서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그 장 씨가 진술을 바꿨다. 그러니까 진술을 바꿨으니까 결국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이거는 그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우리가 위조한 게 아니고 거기서 발행한 게 맞는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1심에서는 7대 스펙이 다 허위다 이렇게 이제 선고가 됐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 형사 1, 2부 여기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에 출석했던 그 장 씨의 증인신문 요지를 첨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진술을 바꿨다 이걸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싶은 거는 그 의견서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1심 판결문에 보면 그걸 들여다봤더니 과연 1심 판결문은 그러면 이 장 씨가 주장을 바꾸면 그러니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그 조국 전 장관의 딸 정경심 교수의 딸이 인턴을 했다. 이런 것인가 아니면 5월 15일 날 2009년 5월 15일 날 그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것인가. 지금 현재는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그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는 세미나에 참석을 안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지금 두 가지죠. 정경심 교수 재판 조국 전 장관 재판 두 가지가 있는데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장 씨가 얘기했던 거와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장 씨가 얘기한 게 조금 다르다. 지금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2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낸 거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내 딸이 인턴을 안 했다라고 전제하고 판결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잘못됐다. 그걸 2심 재판부가 알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장 씨가 조민,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이죠. 세미나에서 보지 못했고 세미나 동영상 속의 여성과 조민 씨는 얼굴이 다르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에도 참석 안 했고 실제 그 인턴 확인서라는 것이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턴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턴도 나 하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위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건데 조국 재판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꿨느냐. 영상 속의 여성은 90% 정도 조 씨가 맞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법정에 나와서는 조 씨를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SNS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 씨는 세미나에 분명히 참석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세미나에 물론 두 가지가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안 했지만 그리고 자기가 세미나에서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세미나에 분명히 참석했다? 이게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나요? 저는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여하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그동안에 회유를 당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다시 수사를 하기 전엔 증거가 없으니까 여튼 근데 정경심 교수는 자 장 씨의 기존 진술이라 하면 자기 그 재판에서 했던 진술 그게 검찰에서 조사할 때 압박감을 느꼈고 그 다음에 조민 씨에 대한 적개심
이런 데서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서 지금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장 씨가 나와서 증언했던 것이 맞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견서를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고 인권 동아리와 인턴 활동이 실제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고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는 가짜가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7대 스펙이 허위인데 최소한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것은 허위가 아니다. 하나라도 좀 허위가 아니라는 걸 받아내보고자 지금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1심 판결문을 이 정도면 정말 그 1심 판결문의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을까? 1심 판결문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꼼꼼히 찾아봤더니 이런 겁니다. 1심 판결문에서 인정한 것, 이게 허위라고 인정한 이유가 이겁니다. 조민이 주장하기는 4월 말쯤에 한인섭 지금 형사정책연구원장이죠. 그 당시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입니다. 이 사람의 승인을 받아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인권동아리 활동을 수행했고 15일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렇게 조민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 그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에는 그래 조민 씨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 들여다보니까 4월 말경 한인섭 승인 받았다? 글쎄 실제 세미나 안내문은 공고된 것 자체가 5월 6일이다. 근데 어떻게 4월 말에 한인섭 센터장의 승인을 받느냐? 공고된 게 5월 6일인데 이 말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이 장 씨가 그 의견을 바꿨더라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인턴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조민 씨가. 그런데 실제 조민 씨는 5월 4일부터, 조민 씨뿐만 아니고 한영외고 유학반 학생들이 다 그런 거죠. 5월 4일부터 15일까지 한영외고 유학반 AP 시험 기간이다, 이때가. AP 시험 기간은 조민은 5월 6일, 5월 10일, 5월 14일 이렇게 3번 오전 8시부터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5월 14일은 오전 10시에도 또 시험을 봤다. 그러니까 이때가 AP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AP 시험은 외국 대학에 그 합격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시험 과목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뭐 수능 시험 비슷한 겁니다. 이걸 볼 때 그럼 그 시험을 본 거는 틀림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점수도 나옵니다. 몇 점을 받았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인턴 활동을 안 한 것 아니냐. 이게 1심 판결문의 취지입니다. 자기는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무려 사흘간 6, 10, 14일 이렇게 AP 시험을 봤는데 이 시간에는 적어도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AP 시험을 보려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적도 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인턴 활동은 결국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인턴하고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장 씨가 자 5월 15일 날 세미나에서 조민 씨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설령 5월 15일 날 조민이 그 세미나에 참석했더라도 5월 1일부터 14일간 인턴을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영표 교수 아들과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그 친구인 박모 변호사의 아들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세미나에 공통으로 참석했다는 것인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인섭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서 인권동아리 활동을 위한 스터디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사람은 세미나에 참석한 것 외에 그 스터디 인권동아리 활동 준비를 위한 스터디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인섭 센터장도 검찰 수사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법정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인턴 활동을 허락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한지도 몰랐다. 그 다음에 세미나에서 조민을 만나거나 아니면 소개받은 적 없다. 그리고 인권동아리 활동을 위한 스터디
이걸 지시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걸 지시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1심 판결문에 보면 이 장모 씨나 박모 씨나 그 다음에 한인섭 센터장이나 아니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조국 전 장관 부부하고 잘 알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조국 전 장관 부부나 또는 그 딸인 조민 씨를 위해서 불이익한 진술 그걸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 이게 그 1심 판결문의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조민이나 정경심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당장 혐의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이게 1심 판결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조민 씨가 이 인권 동아리 스터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 판결문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아니 이 스터디를 했다고 하면서 실제 그 동아리 회원이 누구인지는 기억을 못하더라. 이럴 수가 있나? 인권 동아리 회원이 5명 내지 10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가 거기서 조민 씨일 확률이 90%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90%는 10% 정도는 그게 조민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또 장 교수는 그러나 세미나엔 조민이 참석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1심 판결문에 보면 조민의 그 사진에 보면 조민 씨의 옆에 있는 사람이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기 옆에 조민이 있는데 같은 유학반 학생인데 조민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점으로 봐서는 1심 판결문을 보면 제가 보건대는 이건 뭐 인턴 확인서가 위조됐다는 게 너무나 명백합니다. 더군다나 그 센터장인 한인석 교수는 자기는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적 없다고 하거든요. 기억에도 없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결국 이 직위는 공익인권센터의 사무처장 뭐 이런 사람들이 찍어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인섭 센터장은 그 부분에 관해서 허락을 한 적이 없는 것 아니냐. 결국 위조됐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장 씨가 그 5월 15일 날 뭐 세미나에 조민이 참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 아무리 그것도 입장을 다 바꾼 것도 아닙니다. 90% 조민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한 거와 실제 1심 판결문에 보면 물론 1심 재판장과 2심 재판장은 다릅니다만은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이 재판은 장 씨가 90%쯤 그게 조민이 맞는다라고 확인을 해준들 그런들 1심 판결문에서 재판장이 인정했던 부분 판사가 인정했던 부분을 어느 거 하나도 뒤집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8월 11일 날 2심 선고가 있는데 그 2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이 의견서를 받아서 그거를 10분 감안한다 할지라도 1심 재판부 판결문의 여러 가지 취지나 진술 이런 거와 사실상 무관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1심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그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경심 교수가 장 씨가 뭐 진술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면서 재판부의 2심 재판부에는 의견서 이것은 글쎄요 2심 재판부가 뭐 원래부터 뭐 무죄를 선고하려고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2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러냐면 1심 재판부 판결문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여러 가지의 공익인권센터 인턴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다 라는 증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 씨가 뭐 180도 바꾼 것도 아니고 약간 바꾼 건데 그 약간 뭐 기억이 흐려졌다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취지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거는 1심 재판부 판결문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